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전회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각종 이 전장 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금성사 시절이죠. 금성사 시절부터 이 가전하면 LG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물건을 잘 만들고, 요즘은 이제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도 세련되게 잘 만든다는, 그리고 혁신 제품들을 잘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하고 나서 로봇이나 또 각종 이 새로운 혁신형 이 가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 LG전자가 다른 그 가전사들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백색 가전에서 뭐 글로벌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글로벌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다가 TV나 오디오 같은 부분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이 LG가 힘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전장 쪽인데요. 전장 쪽은 그 자동차 쪽에 관련된 전자장비들을 말하는데, 이쪽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조 원을 올해 아마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하여튼 그렇게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하면서 LG전자 내부에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그 시도를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다가 LG전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부분을 LG가 B2B로 굉장히 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 글로벌리 그 AI 데이터 센터에 채용이 되면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대량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쪽에서 LG전자가 이 냉난방 쪽을 기준으로 해서 또 붕업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2024년 2분기 실적이 그 다른 분기보다 확실히 개선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전 쪽이나 또 TV 쪽이나 엔터테인먼트 쪽, 그다음에 VS라고 해서 자동차 전장 쪽 모든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여준 그런 분기였죠. 그래서 2분기 중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면에서 또 확실히 그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실적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항상 이 LG전자는 4분기 때가 가장 피크를 칩니다. 4분기 때 가장 그 밀어내기, 가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 연말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11월 달에서 밀어내기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이 가전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10월 달, 11월 달에는 재고를 가져가려고 미리 선주문을 하거나 해서 이 물건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12월 달에 대량으로 이제 팔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4분기 때 실적이 좋은데요. 특징은 4분기 때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면 그 다음에 1분기 때 재고 조정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항상. 이건 뭐 룰이었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2개 분기 정도 이런 시기를 1분기, 2분기 이때도 1분기, 2분기에서 매출 외형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요번에는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매출 외형 같은 경우는 요번 2분기 때 빠르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매출 외형이 늘어났다는 점은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전, 그러니까 전자회사나 이런 쪽에서의 특징은 매출 외형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수익성이 함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전장 쪽입니다.
가전은 원래부터 LG가 잘했던 부분인데 이 전장은 새롭게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장의 실적이 견인되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이 전장 쪽이 이제는 그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 부분은 LG전자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LG전자 쪽에서 요즘 최근 들어서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이쪽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고, 또 LG그룹 내에서 LG전자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나 LG엔솔, 그다음에 LG이노텍도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LG전자가 가장 그 M&A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장 그 의욕적으로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플망고라는 하이비 차저를 또 하이비 차저를 인수하기도 M&A를 통해서 인수하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이 전기차 충전 쪽에다가 이 LG전자가 굉장히 무게를 싣고 힘을 싣고 있는데요. 또 그럴 것인지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될 때 가장 먼저 주유소만큼 많아지는 게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규 아파트 단지를 가보시면 의무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들을 그러니까 충전소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전기차 충전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그러니까 그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해서 정부도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급속 충전소 중심으로 기존에 보급되었던 완속 충전기들이 교체되는 수요가 또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전자도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LG전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LG입니다. 이쪽이 33.67%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한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LG전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57.56%인데 워낙 이쪽은 이제 그 지분 분산이 안정적으로 잘 돼 있어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당에 대해서는 이 나름대로 그 실적에 대해서 그 배당을 좀 25% 이상 주는 것으로 가고 있고, 최소 한 주당 연간 최소 1,000원 이상 배당을 해주는 정책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배당주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나름대로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LG전자의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 흥국증권은 여전히 뭐 13만 원이나 또 IBK는 12만 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NH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KB증권은 17만 원을 제시하면서 나름 이 LG전자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주가를 좀 후하게 쳐주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미래에셋증권도 1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15만 원 정도를 저도 이제 지지를 합니다. 자, LG전자가 지난번에 지금 그 고점이 13만 2,4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좀 흘러내리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LG전자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들어서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회복되기도 했지만, 이후 지난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다시 9만 원대 주가를 찍고 말았죠. 하지만 결국은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반영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LG전자의 이 주가는, 특히 이제 LG전자가 이제 가전이나 이런 소비 쪽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소비재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긴 하지만 이런 쪽 사업이 늘어나고 해서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소비에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같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기가 좀 살아나주면 실적이 확실히 더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갈 거고, 미국 경기가 이 금리 인하가 지금 9월 달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고, 9월 달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면 미국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결 낮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LG전자는 지금의 실적 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LG전자 쪽의 전장 쪽 사업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LG전자의 이런 전장 쪽이 이 소비와 좀 분리돼서 소비가 좀 나빠져서 가전 쪽이 부진하더라도 전장 쪽에서 그걸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이쪽의 매출 규모가 1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그 LG전자가 이 사업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한 그 뭐랄까요,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사업화가 이제 좀 다각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제 전장 쪽에서 LG전자의 실적이 매출 10조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LG전자는 다각화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LG전자의 이러한 전장 쪽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LG그룹 자체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일본의 소니와 같이 이 전자 쪽에 있는 업체로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